네, 매주 금요일 여론을 통해서 대선 전국 읽는 시간이죠. 1번지 여론, 오늘 또 반가운 얼굴 세 분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네. 이번 주 여론조사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 어떤 것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오늘 어저께 나온 방송 3사 조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2월 15일, 16일 이틀간 조사했고요. 2,006명을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5.2, 윤석열 후보가 39.2, 심상정 후보 3.7, 안철수 후보 8.1 순으로 나타나서요. 오차 범위인 4% 이내에서 두 후보가 여전히 박빙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추세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방송 3사 조사는 이제 처음 하는 조사여서요. 이게 전 조사와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예. MBS 조사가 사실 어저께 나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하루 종일 보도되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MBS. 예, 2월 14일에서 16일 날 조사가 되었고요. 1,01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31%, 윤석열 후보 40%, 심상정 후보 4%, 안철수 후보 8%, 부동층이 18%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상승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9%로 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MBS 조사가 좀 충격적이었죠. 네. 이 앞번 조사에서 35대 35 동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MBS 조사만 놓고 보면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지른 그렇습니다. 그런 조사였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한 가지 더 갤럽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방송 3사 MBS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걸로 나왔는데 네. 분석부터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은 이게 지금 MBS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에서 지난 조사 대비 38%였는데 28%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조사 대비 좀 빠진 데들을 보니까 20, 30대가 좀 빠졌고요. 중도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이제 적폐 수사와 정치 보복 이 프레임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3%포인트 좀 급등하는 흐름이 주말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급등한 그 흐름을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추세선을 상승으로 그릴 수 있는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만들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기생충 논란이라든지 이제 식사 관련한 예. 그 문제와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좀 그 메시지도 그게 이제 김대중이든 박정희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발언이 이게 좀 지지층에게도 들리기에는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발언일 수가 있거든요. 정체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통합정부 구상의 얘기로 하긴 했지만 그 메시지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지지층도 일부가 좀 빠지고 중도층이 하여간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갤럽 오늘 나왔죠? 갤럽까지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갤럽은 15일에서 17일 날 조사가 되었고 1,007명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 41%, 심상정 후보 4%, 안철수 후보가 11%로 나왔는데요. 11.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세 개 조사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 격차 7%여서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나는 형태로 이제 범위가 좀 격차가 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갤럽은 이제 정기 조사를 하는 곳이어서 예.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하락했고 윤석열 후보가 4%포인트 하락을 해서 4%포인트 상승을 해서 아마 이게 이제 선거운동 개시한 이후에 어떤 건 기세 싸움에서 좀 약간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민주당 쪽이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11이 궁금한데 이 앞번 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게 9% 정도 13이었죠. 13. 13. 예. 빠졌군요. 네, 빠졌습니다. 2% 포인트가 빠졌고. 예. 예. 자, 오늘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세 가지였습니다. 방송 3사 그리고 MBS 전국지표조사라고 하죠. 그리고 갤럽 이렇게 세 군데 여론조사 봤는데 공통점을 찾는다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5%, 17%까지 올라갔었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 아까 방송 3사는 조사 대상이 2,0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한 1,00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집단이 넓다면 신뢰도도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샘플 수가 많으면 신뢰도나 정확도가 조금 더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3사 조사는 그 출구 조사와 예측 조사를 위해서 이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론조사기관은 어디죠? 여기가 지금 세계 이제 방송 3사마다 짝꿍 회사들이 이제 또 선정을 하는데 MBC는 코리아, 그다음에 KBS는 한국, SBS는 입소스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다 합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한테 한번 분석을 부탁을 드려볼까요? 최수영 컨설턴트는 전체적으로 나온 이 세 가지 여론조사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분명한 건 이재명 후보의 하락세가 이제 아직은 좀 어쨌든 지금 이 지표에서 나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좀 상승한 걸 보니까 저는 갤럽을 놓고 보면은 서울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3%포인트 앞서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결정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화요일 날 캠페인을 시작할 때 윤석열 후보는 서울서 시작해가지고 부산, 그러니까 하행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재명 후보는 부산서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을 했는데 인천 경기에서는 이 후보 윤 후보가 36% 동률을 이뤘는데 어쨌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13%포인트 차이가 났다. 예. 이게 저는 결정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광주 전라와 대구 경북에서는 서로 엇비슷합니다. 나눠가는 것들이. 특히나 이제 그 대구 경북에서는 윤 후보가 60%밖에 못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여기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의 민심을 뒤집지 않는 한 이 열세를 저는 뒤집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 서울에서 보니까 집중 유세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남은 19일의 기간 동안 저는 제가 보기에 호남의 민심과 서울의 민심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탈출하느냐 아니면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어떤 우세 구도로 가져가느냐 이런 윤석열 후보는 사실 반문재인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만 서울에서 계속 얘기하고 정권 교체만 얘기했는데도 이 지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캠페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러니까 반문으로만 가져갈 것이냐? 그럼 아니면은 반문 문재인 정권의 차별화를 포기하고 그러면 중도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큰 틀에서의 전략 포인트를 지금은 선택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지정 교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 어디에서 이유를 찾습니까? 저는 뭐 두 개가 겹쳤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된 거는 결국은 단일화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법인카드 김혜경 여사 논란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단일화 이슈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작년 4월이죠.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 경선을 했습니다. 단일화 경선하기 전까지만 해도 박영선 후보와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와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섞이면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여론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막 폭발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단일화가 끝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박영선 후보를 거의 10% 가까이 이기는 결과로 나왔거든요. 저는 비슷한 결과가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 시민들이 1년 전에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단일화 결과라든가 그 과정을 맛봤던 거죠. 거기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론조사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뭐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올라간 것보다 많이 내려가 버렸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비호감도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쇄할 만한 메이저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은영 소장님, MBS 조사에서 사람들이 놀란 게 바로 이 앞번 조사까지만 해도 2주 전이었나요? 1주 전이었나요? 1주 전입니다. 지난주에 동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9%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박진영 교수는 단일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목도도 높아지고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최수영 컨설턴트는 수도권에서 격차가 뭔가가 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볼 때 그 지난 조사랑 이번 MBS 조사 비교해 보면 서울이요. 이재명 후보가 31에서 29가 됐고 윤석열 후보가 34에서 4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면서 지켰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은 그 단일화 이슈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그 오미크론의 확산과 관련한 그 방역의 어떤 우왕좌왕하는 모습 이게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만한 이유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물론 그 법카라든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한번 선반영된 것이 큰 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방역 체계, 특히 지난주 말부터 주초까지 있었던 이번 주초까지 있었던 게 그 초등학생들 주 2회 의무적으로 그 예. 방역을 진단키트 검사하라는 거거든요. 그것과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또 10시까지로 이제 늘리긴 했지만 이 방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산자 10만 가까이 되는데 출구 전략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게 더 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코로나 대응도 여론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갤럽 MBS 조사를 보면은 코로나 관련한 평가가 예.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아, 사실 현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그동안 대체로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예.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한 60% 가량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거의 절반 가까이에서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은영 소장님의 이제 전반적인 의견에 제가 이제 100% 동의를 하면서 여론조사의 기능적 역할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합니다. 같은 여론조사 설문지 내에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 설문지 문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거 우리 조사가 아니구나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응답률이 MBS 조사께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 조사 때 응답률은 29.7이었는데 이번 조사 20.3이 나와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단일화 문항 때문에 지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예. 예. 저도 한마디 첨언한다면은 우리가 단일화 얘기를 했을 때 단일화가 모든 이슈를 잡아먹은 블랙홀이 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 논의는 되지 않아도 어쨌든 이게 다른 자잘한 이슈들을 다 잠식하는 메가 이슈는 분명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여론조사에는 사실상 일정한 좀 영향을 미쳤던 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아까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상승폭을 다 그걸로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약간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네. 하면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더 높겠네.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까 당선 가능성을 묻는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도 보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계속 앞서왔는데 예. 한 2주 전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32%, 윤석열 후보 38%로 5%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일화 가능성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선거 캠페인도 있고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선거 캠페인이 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이전 이 국내힘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뭔가 좀 이게 밀도가 좀 높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변수가 다 종합적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긴 하는데 단일화 이슈가 메인적인 있던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그 지난주에 나왔던 조사들이 오늘 이제 갤럽은 11%가 나왔지만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없이도 단일화까지 몰라도 여론조사 없이도 그리고 이미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 단독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호남 민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호남 공략하면서 호남 쪽의 지지율 이번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20%를 넘어서서 25%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은 호남 지지율 목표를 다시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봤더니 리서치뷰 여론조사의 호남 지지율이 33%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여론조사죠? 이게 이제 리서치뷰가 UPI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조사인데요. 요거 이제 ARS 조사고 오늘 나온 조사 3개는 다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응답 차이는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30% 그 20%
20% 중반 이상으로 나온 것도 리서치뷰에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그냥 참고 자료를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MBS 자료를 보면 호남에서는 10%대 초반이거든요. 국민의힘 지지가. MBS가요? 네, 그렇습니다. 10일 지난주가 10일. 15였고 이번 주는 11이어서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선거 캠페인 전략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MBS의 호남 지지율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57%, 이번 주에는 58%, 그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 15%, 이번 주 11%여서 예. 이게 이제 다른 데보다는 MBS가 좀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두 후보 간 격차는 상당히 있고 윤석열 후보는 10%대 초반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한 7%, 이번 주 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한 7% 가져가고 부동층이 지금 한 호남도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층에 아마 호남은 이 부동층으로 가 있는 표심 중에 샤이 이재명이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방송 3사나 갤럽의 호남 부분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자료가 오픈이 안 돼서요.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남 지지율을 한번 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57, 58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 후보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죠. 못하죠. 제가 보기에 근데 지금 이 지지율로 투표율을 예측하기에는 조금 많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에도 보면은 저도 그때 캠페인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첫 행선지로 막 그 호남으로 시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높았어요. 여론상에는. 근데 결국 투표율에서 10.1%인가 표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보수정당 계열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두 자릿수를 받았다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물론 호남에 공을 들이고 손편지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차를 무슨 열정 열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호남의 마음을 살려는 건 대단히 좋긴 하지만 그 동안의 패턴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어찌됐건 호남은 그래도 이제까지 민주당이 전통적 지지층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표심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에 반영된 여론조사상 반영된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예측을 우리가 그걸로 좀 섣부르게 한다는 거는 좀 이른 감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캠페인 후반이 되면 될수록 이런 그 지지층의 결집은 더 이루어질 거로 보고, 그다음에 만일 정말 그 이재명 후보가 정말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몇 가지 대형 이슈들이라든가 그런 감성적인 그런 이제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진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반응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은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호남에서의 그 바람이 사실 수도권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10% 오른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1% 이상 확 오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3% 오른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말하자면 부가의 확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지금의 예측은 제가 보기에 좀 이른 감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영 교수는 호남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이재명 후보 네네.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지만 부끄러워서 내가 선뜻 손이 안 간다라는 심리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 전략적인 투표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저는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호남은 실제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공약을 가지고 하는 마이크로 타겟팅이 호남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인 진보가 이미 체득화된 곳입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별 공약으로 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수도권의 통합적인 이미지로서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성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결국은 호남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인카드 사용이라든지 김혜경 씨 논란 이런 부분 얘기하셨는데 마스크를 벗든지 쓰든지 하시죠. 오히려 소리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운데 그동안에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박정희 정책도 좋고 네. 홍준표 정책도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그 호남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할 거다. 그냥 기대하는 거죠, 뭐. 네, 기대하는 거죠. 예. 이은영 소장 혹시 그러면 네. 영남 쪽은 어떤가요? MBS에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PK, TK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잠깐 호남 방송 3사 조사 자료를 찾았는데요. 예. 호남이 이재명 후보가 65.9, 윤석열 후보 13.6입니다. 그 지금 이제 영남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 나온 MBS를 보면은 부산 부울경 지역은 25%, 윤석열 후보가 49%, 대구 경북이 15%, 윤석열 후보가 60%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MBS 말고 이 방송 3사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19.4%로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어요. 예. 윤석열 후보 59.7%인데 예. 그래서 지역 구도가 지금 이제 좀 없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그 지역 구도에 따른 어떤 정당 지지 성향은 이제 투표율이 가까우면서 조금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 보수 정당 후보의 TK 지역 59.7도 사실은 높다고 할 수 없죠. 높다고 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70% 이상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은 보수층으로서는 우리의 적자인가라는 아직까지 물으면 명쾌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수 정당의 DNA가 있는 후보인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보수의 적자인가 그리고 아직도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대세론 혹은 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보수 정당 후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힘을 밀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기억이라든가 적폐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반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지금 못하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안철수 후보가 지금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 일정한 거의 한 10% 가까운 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한테 왜 단일화가 필요한지를 물어주는 것인 동시에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어찌됐건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 투표의 장에 갔을 때는 조금 더 반영하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 거의 지금 최대한 흡수한 지금 상황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송 3사에서는 19.4 그리고 MBS에서는 15라고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정도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 대구 경북 지역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박진영 교수.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TK 후보인데 TK 출신 후보인데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라고 보고요. 제가 감히 캠프에 조언드리다면은 TK에 과도하게 뭐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지역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이념적으로 체득화된 겁니다. TK는 보수라는 이념으로 이미 이제 저는 굳어졌기 때문에 후보의 고향이 그쪽이라고 해서 저는 뭐 표를 더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저는 기대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광주 전남에서는 또 이제 진보가 어쨌든 이념적으로 저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흔들린다고 해도 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TK에 공들일 것을 저는 뭐 PK에 공을 좀 더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요. 영남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TK와 PK의 정서가 상당히 다릅니다. PK는 개방성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개방성이 존재하고 있고 뭐 표현하자면 호남 원적자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PK에서 지금 25%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박진영 교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뭐 호남이 나중에 어차피 결국 전략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할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TK나 PK에서 너무 많은 기대하는 것도 사실 좀 뭐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죠.